네, 최현장의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중장기 우량주 매매를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지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싱크풀의 비숍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비숍님. 네.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을 지닌 IT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을 사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중장기 투자 전략을 가진 사람들은 단타 매매가 아니라 이제는 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시기인지 좀 여쭤볼게요. 대형주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약간의 테크닉이라는 건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외국인만 매수를 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볼 때는 기관권이라는 부분이 따라붙기 때문에요. 최근에 그 어떤 환매라든가 이런 물량 부담 때문에 대형주 관련 쪽은요. 아무래도 조금 더 흔들림이 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사시지 마시고요. 일부를 매수를 하시고 떨어지면 더 사주고 이런 식으로 보태고 줄이고 하는 어떤 기간을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가신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이죠. 마켓파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중장기 우량주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숍님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숍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오피델리티가 20% 있으시고요. 팅크웨어의 30%, ST엑스페노션이 25%, SSCP가 15% 해가지고 현금 비중이 10% 정도 있으십니다. 비숍님, 네. 지난번과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말 그대로 중장기 패턴으로 예.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잘 올라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특별히 이 종목은 어떤 점들이 매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권한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근에는 시장 자체가 어떤 한계점이라는 부분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에 대한 접근 타임이 또 되기 때문에 한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인 한계 상황을 보이고 있는 동안 저 PBR이라든가 저 퍼주, 자산주 이런 쪽으로 눈이 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아주 사기 좋은 중장기 패턴의 투자들이 진입하기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 자체도 이제 진입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은 새로운 종목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부각시켜드리고 싶고요.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상태에서는 STX 그룹 쪽에 먼저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조선 인수권으로 중간에 팔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미 그 부분이 반영된 흐름이 나타나는 주가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미 수익 상태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이것이 좀 특징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숍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별로 매수가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고 계신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ST엑스페노션이 매수가가 11,900원이었고요. 네오피델리티가 12,600원, SSCP가 6,700원, 팅크웨어가 13,200원 정도였었는데요. 목표가가 얼마 정도 갖고 계신지 좀 비중이 축소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비중 축소 부분은 없고요. 계획은요. 예. 말씀드린 대로 ST엑스페노션 같은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 그러니까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 만큼 아주 저점인 상태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은 이상 중간에 짧게 끊어서 수익을 내고 또 사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몰고 나가면서 2배 혹은 3배의 수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굳이 잡으라고 한다면 한 2배 내지 3배의 연말까지 밀고 나가면서 전체적인 붐업을 노려보겠다는 얘기고요. 그중에 약간의 개별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오피델리티나 팅크웨어 같은 경우요. 이 두 종목은 목표가가 공이 2만 원 정도를 잡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엑스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2~3배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연말까지 들고 간다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비숍님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 유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8거래일째 상승하는 등 견조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경기 선행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째 하락세를 보이는 등 경기 관련 지표가 개선된 점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코스피지수도 이에 힘입어 하루 만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1700선 근접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지원에 대한 유럽 주요국의 부정적인 반응에 재정위기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에선 이 시각 현재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이 3월 들어 오늘을 포함해 14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주식을 덜어내며 상승 탄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보험, 운수장비, 건설업종이 오르고 있는 반면 은행과 철강, 금속, 증권 등이 소폭 내리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기아차가 외국인의 적극적인 구애 속에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견조한 흐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자동차 관련주의 동반 상승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소폭이지만 나흘째 상승하면서 52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풍력과 LCD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오후 투자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발표된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치면서 경기 회복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빨랐던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고점을 확인하면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미국의 경기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고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기 선행지수의 고점 확인 이전까지는 위험자산 선호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재차 강화되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최근 이틀간 외국인은 국내 증시와 대만 시장에서 각 1조 원가량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제로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됐고 일본이 추가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확대함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비달러화 그리고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매수가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세 강화에 따라 최근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던 대형주가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소비 확대 여건 개선으로 IT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IT 업종과 상품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이주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코너는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이죠.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입니다. 비숍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배워볼까요? 일전에 그 강의를 했었던 그 3등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 일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3등분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네. 예. 우리가 주식을 접근할 때 일종의 이제 바닥형 접근 패턴, 바닥형 급등주 발굴의 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무슨 뭐 박스권 돌파니, 뭐 저항선 돌파니, 바닥형 모습이니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강의를 시작할 때면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또 좀 새롭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좀 하기가 쉽고요. 강의 자체는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주식을 접근할 때 가장 우리가 뭐 주식을 딱 마주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고 사고 나면 어디서 끊어줘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표류하는 사람처럼 이리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단타 내지는 손절과 수익을 반복하면서 별로 수익을 못 내고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전에 샀다가 팔았던 종목이 잊어보니까 2배가 나 있구나, 3배가 나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적이 꼭 있으실 겁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 자체가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3등분법이야말로 어떤 바닥형 패턴의 바닥을 발굴하는 패턴 이런 쪽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숍님, 건물의 비유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지하 구간과 지상 구간, 목상 구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요거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드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실지 종목을 좀 들고 나오셨나요? 네네네. 예. 이거 뭐 거의 모든 종목에 이 이론은 성립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이게 이제 단기 매매에도 적용이 되고 약간 중기 매매에도 적용이 되고 장기 매매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이제 주식의 기본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서울 반도체를 41,500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차트를 좀 띄워보면요. 예. 41,500원에 매도를 치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제 41,050원 가격을 달리고 있는데 요건 단기적으로 적용할 예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하 구간이라는 부분에서의 기법을 적용을 해보면 그동안 꾸준히 바닥이라고 관성이 형성됐던 부분을 찾아라라는 논리를 말씀을 드렸지요. 이와 같이 바닥이라고 관성이 형성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걸 발굴했을 때 급락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간단합니다. W자 바닥을 만드는 걸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입 상태에서 목표가는 바로 여기 41,000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이론 자체를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실감이 안 되실 거고요.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차트를 끊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예. 이것이 지금 상태가 됩니다.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야, 이전에도 이렇게 끌고 왔던 종목이고 종목도 괜찮고 그러니까 여긴 바닥 아니겠느냐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들어가게 되면 동사와 같은 패턴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급락을 보이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이 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투매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되면 주식은 항상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균형이 급속히 깨지면서 에너지의 공백 상태가 발생을 하지요. 비숍님, 예. 저 구간이 그러면 지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걸 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 뉴스를 본다거나 차트를 검색을 하시다 보면 서울 반도체가 좋은 회사인데 무슨 이유로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다? 관심이 갑니다. 예. 근데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요. 이론이 맞나? 그런 걸 발굴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차분하게 기다리게 되겠죠.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요.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죠. 논리가. 그렇게 돼서 이와 같이 빠지면서 다시 물리게 되죠. 이 사람이 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W자를 만드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W자를 만들고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사를 쫓게 되죠.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입과 동시에 목표가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장 빠르고 강한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목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안 가면 안 판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되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저도 적용을 했습니다. 쭉 올라가게 되고요. 비교적 별로 교란 없는 상승이 와서 여기서 머물게 되죠. 그 다음 흐름은요. 지하 구간에서 지상 구간으로 넘어가면 여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구간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다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구간을 뚫으려면 전제 조건은 밑에 저점을 계속 에스컬레이터 업해야 된다는 거죠. 업하지 않고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박스권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죠. 근데 가다가 다시 턴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요. 또 다시 따라 붙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걸 뚫는다라는 얘기고요. 뚫게 되면 눌림목, 그 다음에 건물을 가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끊어내고 내려오면 또 사고 하는 대응으로 해서 여기까지 대응을 하게 되죠. 일단 요런 옥상 식으로. 전까지요. 그렇죠. 예. 요게 한 사례고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거만 그러겠지라고 하는데 한번 저 오늘 방송을 보시고요. 종목을 거의 다 찾아보십시오. 모든 종목이 다 이와 같은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매매 포인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누리텔레콤을 얼마 전에 똑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예. 이 종목은요, 약간 길게 적용을 했던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한눈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력이 느셨습니다. 보시면은 어디가 바닥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깨진 부분이 되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요? 이런 부분이 네.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깨져 내려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우리가 기준 포인트로 잡게 되고요. 선을 하나 그어주고 요것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똑같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바닥이라고 여길만 합니다. 사람들이. 아까 차트로 볼 때는 설마 거기가 바닥이냐? 완성이 됐으니까요. 근데 보시면은 바닥이라고 여길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넋을 놓고 있다가 동사가 무슨 이유로 빠지게 되면요. 속수무책으로 빠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서야 이 구간이 지하 구간이었구나. 그렇죠. 되게 깨달을 수 우리에게는 있겠네요. 이제
딱 걸린 거죠. 요 종목이 됐다. 이제 요거는 뭐랄까요?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지는 양상이 천천히 빠지면서 되돌림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면서 큰 폭의 W를 만들겠다라고 연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이것도 실제로 매매를 했습니다. 쭉 빠져주면서요. 우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요. 아이고 내가 사면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 소리를 또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까요. 빠질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W자가 분명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요. 이렇게 W자를 만들고요.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진입을 하시겠죠. 그러고 나서는 생각을 간단하게 합니다. 내 목표 가격은 12,700원이야. 그때까지 안 팔아.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과는 빠르고 강한 상승으로 올라갑니다. 팔았더니 그냥 올라가는데 믿으십시오. 이론 자체는 앞에서 에너지가 결집된 부분은 절대로 그냥 뚫지 않고요. 반드시 하다못해 눌림목이라도 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시고 가만히 계시면요. 그 다음 결과는 보시면 이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하다가 밑으로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할 상태가 못 됩니다. 그 위쪽에서 이제 건물 구간에서 진입할 때는요. 당연히 손절선은 이 선이 되는 거죠. 이 선을 깨주면 무조건 잘라내게 된다면 큰 소시 없이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논리적인 부분은 이런 우리가 이게 쉽게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어떤 플랫폼이나 횡보를 만들고 더블 바나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맞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넓게 봐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진짜 바닥이라고 착각했을 만한 부분을 찾아내고요. 그 착각했던 부분으로부터 파형된 에너지의 공백 상태를 노리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종목은 이런 식의 투매가 나오면 반드시 에너지의 공백 상태가 빠져나오고요. 이것이 우리 개인 투자들이나 모든 투자자가 노리는 급반등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사례를 통해서 3등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비숍님.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톡톡 씹어먹는 비타민을 하나를 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비타민 퀴즈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시죠.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주가지수 선물과 현물 주식을 동시에 사고 팔아 무위험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프로그램 매매, 2번 스캘퍼 매매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5588번으로 상담 종목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직접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에서는 아시아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고요. 전문가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